낚시에 있어서 선택,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하면서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 그 전날 혹은 최근에 붕어가 가장 많이 나온 포인트에 앉는다. 저는 주로 출조하기 전에 출조할 곳의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현지 조사님들이나 인터넷, 거기에 다녀온 지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미리 알아보고 출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절별로 붕어들이 움직일 만한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그 계절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오름수위, 내림수위, 어떤 그 계절에 맞는 움직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댐낚시 같은 곳에서는 붕어 라이징이 많이 보이는 곳 쪽에 자리를 깔고 보트를 정박을 하고 낚시를 했을 때 좋은 조과를 올렸던 적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낚싯대 선택하기입니다. 어느 정도 길이의 낚싯대를 사용해야 될까? 역시나 가장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최근에 낚시를 하신 분이 어느 정도의 길이의 낚싯대로 붕어를 잡았는지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절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노지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 기준에서는 13척, 15척, 18척 이 세 대의 낚싯대는 기본적으로 노지 낚시를 시작할 때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기법, 수심 선택하기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첫 번째로 최근에 어느 수심층에서 붕어가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나왔다, 혹은 3m권에서 나왔다, 혹은 표층까지 떠서 먹더라. 그곳에 가장 적합한 기법과 수심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바닥권부터 낚시를 시작하면서 찌의 움직임을 보면서 바닥에서 고기들이 입질을 하는지, 아니면 찌가 내려갈 때 붕어들이 조금씩 건드리는지 올려가면서 층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찌 선택하기입니다. 중층 내림 낚시는 찌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배제하고 제가 노지에서 올라운드형 찌로 바닥권부터 중층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준에서 첫 번째는 수심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찌의 부력이 올라가고 고픈 수의 찌로 가는 것을 저는 기본으로 합니다. 제 설명과 반대로 깊은 수심에서 저부력 혹은 낮은 수심에서 고부력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대류가 너무 세서 수심이 얕지만 고부력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깊은 수심이지만 활성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찌의 표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찌를 조금 더 부력을 낮추는 거. 그리고 특히나 토너먼트나 양어장 낚시 같은 경우는 깊은 수심의 제등 낚시에서 아주 저부력의 찌로 하는 그런 낚시 기법도 있습니다. 항상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올라운드형 찌가 아닌 기법에 따른 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1순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노리는 층과 기법에 따라서 이 중층 낚시는 찌가 다 나뉘어집니다. 찌 톱도 다르고 몸통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찌톱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찌톱은 PC 무크톱, 그리고 글래스 솔리드 톱, 그 다음에 튜브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PC 무크톱은 튜브톱과 솔리드톱의 중간이고 속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입질, 되돌림 중의 입질, 또 세트 낚시 등 다양한 기법에 두루두루 사용됩니다. 주로 이제 제가 노지에서 쓰는 올라운드형 찌는 대부분 무크톱인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글래스 솔리드라는 톱인데 우리가 일명 솔리드 톱이라고 합니다. 가늘게 만들 수 있고 단단합니다. 톱을 길게 만들 수 있고요. 무게에 비해서 예민한 편이고, 주로 긴 톱을 이용한 입질을 보는데 적합하고, 한겨울에 얇은 솔리드 탑으로 예민한 입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브톱입니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찌톱이 굵고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편이고,
미터 낚시나 우동 세트 낚시 등에 자주 사용되는 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지에서는 제등 낚시를 하던 바닥에 두 바늘을 붙이던 올라운드 형태의 찌로 웬만해선 모두 대응을 할 수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토너먼트 상황이나 양어장 같은 상황에서는 기법에 맞는 찌를 선택하는 것이 조과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찌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원줄, 목줄, 바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줄은 노지를 기준으로 0.85에서 1호 정도면 어느 상황이든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란철, 얕은 수심이나 장애물지대에서 대물들을 끌어낼 때는 1.5호 혹은 많게는 2.5호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원줄의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반드시 같은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브랜드마다 약간의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밑걸림이 걸렸을 때 목줄이 0.6호고 원줄이 1호인데 0.6호 목줄이 1호보다 더 단단해서 당기다가 원줄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같은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줄의 길이는요, 저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일단 길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두 바늘을 붙이는 낚시를 할 때는 저는 30에 36, 40에 47, 50에 58 요렇게 단차를 주고 사용을 하고, 중축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30에 40, 40에 50, 50에 65, 많게는 60에 80 이런 식으로 단차를 좀 늘려가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목줄 길이는 상황에 따라 목줄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예민하고 집어가 잘 안 될 때는 집어 구간을 넓히기 위해서 목줄을 늘리고, 활성도가 너무 좋거나 부대 끼거나 잡어가 많거나 대류가 심할 때는 목줄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목줄을 늘릴 때는 과감하게 10cm씩 늘리고 줄일 때는 5cm씩 줄여서 나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늘은 저는 심플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떡붕어 전용 바늘 기준으로 고활성기 낮낚시에는 7호, 저활성기 밤낚시에는 5호, 그리고 댐낚시 깊은 수심에서는 9호 혹은 10호, 또 산란철 큰 붕어들을 상대할 때도 10호 정도, 9호 정도 이렇게 크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한겨울 하우스에서는 0.6호 원줄에 0.35 목줄, 바늘은 2호까지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채비들은 좀 그때그때 상황과 시기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떡밥입니다. 사실 떡밥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떡밥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지에서 떡밥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주간 낚시를 할 때는 포테이토 낚시를 주로 하고요. 야간 낚시를 할 때는 포테이토와 글루텐을 혼합하거나 혹은 글루텐 단품만 사용합니다. 상황과 수심에 따라 무게감을 좀 더 주거나 풀림을 더 주거나 손물을 더 주거나 또 심남김을 더 주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 조행기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밥의 크기를 줄이거나 손물을 주거나 혹은 무거운 밥을 첨가하거나 혹은 밥을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거나 부지런함이 있으면 조금 더 조과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필드에서 잘 먹는 밥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터나 양어장 같은 경우는 어분 계열을 사용해야 학습된 붕어들이 입질을 하고요. 노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루텐이 잘 먹는다,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미리 아셔서 준비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필드에서 모든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노지에서는 그 필드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현지인이 그곳에서는 낚시를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낚시를 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지분이 어제 상류 골짜기에서 15척에 바닥에 두 바늘을 다 붙이고 밤에 좀 찌는 좀 접은 찌로 목줄을 길게 써서 글루텐을 쓰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따라한다고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기준으로 낚시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낚시의 결과는 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필드의 상황을 알고 직접 낚시를 해보면서 상황에 맞게 채비를 대처하면서 낚시를 하다 보면 때로는 대박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하루 낚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대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